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맨날 전화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입에 안 붙을 정도로 오랜만이에요. 예,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집에서 왔는데 집에 온 것 같네요. 얼마 만에 나오신 거죠? 한 달 일주일 됐죠? 한 예. 5주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된 건가요? 지금 회사에서? 그렇죠. 아니, 완화는 안 됐는데요. 예. 다음 주부터 좀 완화를 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 시범으로 좀 나와봤는데, 뭐, 다 주변 분들이 여기 우리 하시스 예. 분들도 다 조심조심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정도면. 예.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말을 할 때나 맞아요. 행동을 예. 할 때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것이 됐으니까 예. 이제는 그 사회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또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상생활은 또 어느 정도 하되 밀집 지역, 그 좁은 공간의 밀집 지역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특히 유흥업소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예, 지금 유흥업소가 난리 난 사실 뭐 예.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데들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선거 일주일 딱 남으니까 네. 지금 각종 선거판에서 정치판에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예. 오늘 미래통합당 예.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잡아서 오늘 아침 9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일주일 됐으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그 내용이 정권 심판론 예. 그리고 조국 프레임 두 가지였어요. 전혀 뭐 새로운 게 아니라서 그러게요. 저는 어떤 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파격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또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계속 하던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며칠째 뭐 오자마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왔고 예. 뭐 조국 얘기 계속 뭐 조국 사건 얘기하고 뭐 했는데 왜 그럼 갑자기 이거를 기자회견을 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원보이스 이 김종인 총괄 그 선대본부장의 그 이야기가 확실하게 그 전달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예.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간간히 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많이 메시지가 흩어졌는데 예. 그걸 모아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확실하게 지금 이 차원에서 야당이 공략할 수 있는 길은 정권 심판론밖에 없다 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수차례 선거를 해봤는데 본인이 이겼을 때 또 방어할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비추어서 정권 심판론 그리고 여당에게 약하다고 생각되는 조국 예. 그 프레임 이것을 좀 더 확고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조국이냐 경제냐 이런 구호와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는데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이러면은 그게 어이는 없을지언정 예를 들면은 뭔가 맞으니까. 근데 경제는 그러니까 앞은 사람이고 뒤에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런 거라서 이게 저는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원래 그 프레임이 그 구호라는 게 예. 이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설명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호를 조국을 살리든가 경제를 살리든가인데 여당을 찍으면 여당이 조국을 살릴 거고 윤석열을 떨어뜨릴 거니 결국은 여당 찍으면 조국을 살리게 된다. 이런 얘기고 여당을 찍지 않고 야당 그러니까 통합당을 찍으면 경제를 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설명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조국이냐 뭐 공정성이냐 이렇게 하든지 뭐 되면 뭐 탈원전이냐 뭐 경제냐 뭐 이렇게 가든지 뭐가 대꾸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소구력이 있을까? 그 유권자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지지층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잡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기존의 정치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샤이 보수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샤이 보수는 이제 없고 대부분의 자기 의견들을 다 피력할 정도로 지금 그 탄핵 이후에 탄핵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거의 다 보수층에서 사라진 것처럼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은 여전히 아직 샤이 보수가 5%에서 10%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바깥으로 나와서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현재 박빙인 곳을
뒤집을 수 있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뭔가 굉장히 자신감을 오늘 내비쳤습니다. 어떤 거에서 그 근거가 뭔가요? 그 근거. 예. 그러니까 지금 각 정당마다 예. 수많은 여론조사를 지금 해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여론조사를 근거로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가능한 의석수 그리고 해볼 만한 곳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숨어있는 표, 여론조사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이 3년차, 4년차 정권 후반기에 정권 심판론이 거의 대부분 작동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말로는 6번의 여당 그 총선 중에서 여당이 진 것은 여당을 이긴 것은 한 번밖에 없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부분 야당이 예. 여당 심판론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과거의 레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임기 집권 3년차, 4년차에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식으로든 뭐 이제 평가 아니면 정권 평가론, 재평가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니까 그거에 기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후보자들이 아니 유권자들이 정당한테 야당인 미래통합당한테 믿을만하다라고 표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뭐 막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김대호 후보 제명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김대호 후보를 사실은 제명까지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두 번째 발언이 또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제명까지 갔고 예. 이 제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 후보가 뛰고 있고 현재 유력하거든요. 특히 지금은 4월 6일이 지났으니까 인쇄가 이미 다 된 상태잖아요, 지금. 돼 있죠. 예. 그래서 뛰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한석을 벌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상당히 난처할 텐데 정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참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번 3040 그거는 뭐 해서는 안 된 실수지만 실수라고 인정을 하는데 바로 이틀 뒤에 그런 발언을 모든 노인은 장애인이 된다. 이건 노인도 폄하한 거고 장애인도 폄하한 거고 모든 사람을 다 폄하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이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 보면은 장애인 발언도 나이가 많이 드시면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모든 지체가 뭐 그렇게 이런 표현 같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 본인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청자에 대한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추정컨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 한 번도 놓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위 말하는 갑의 입장에서 편하게 말을 맨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냥 자기 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재되어 있는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그대로 필터링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나 지금 김대호 후보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이 과반을 목표로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방금 얘기했던 야당의 일종의 삽질 이런 거하고 좀 맞물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단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전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여당이 그동안에 있었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권 심판론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모든 악재가 악재로 덮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악재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여당 그리고 정부가 긍정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국정 지지율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효과, 이것이 이제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지금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4년 전에 빼앗겼던 많은 의석을 여당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 세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 일당에 대한 자신감, 또 과반 가능성에 대한 그 언급,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현재 그 어떤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은 예. 미래 한국당이 가장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불어 시민당이 약간 떨어지게 그리고 예. 열린민주당. 근데 열린민주당은 이제 지금 어떤 분류를 야당으로 한다라면은 예. 그거를 더하면은 지역구에서 한 125석에서 130석은 가져가야지 일당이 될 것 같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그거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 지역구 130석 가져갈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비례 정당에 참여할 때, 예.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여당의 예. 전략기획위원장이 130석 지역구 플러스 비례 7석 이렇게 해서 예. 137석 가능성 이걸 제시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야 겨우 이제 일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논리로 비례 정당에 참여했었는데 그 130석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목표였죠. 그런데 이제는 무난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이유들, 그러니까 코로나 그 현상과 또 국민의당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남은 6일, 7일 동안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뭐 여당이 지금 야당이 저렇게 되는 것들, 막말이라든가 행동의 문제, 이것이 여당이 하게 되면 이 야당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회복시켜줘요. 상쇄해버리죠. 그렇죠. 한 번에 상쇄시켜버리죠.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남은 6, 7일 동안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관리형 그 선거를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여유로워지면 이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역구 130석에 더불어 시민당이 지금 뭐 조사마다 다르지만은 뭐 14석, 적으면 14석에서 많으면 뭐 17석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과반은 안 돼요. 144석에서 147, 8석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은 과반을 지금 노리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계산입니다. 130석보다는 더 많은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137석. 137석이요? 예, 지역구에서 137석이고요. 지금 박빙인 지역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143석, 145석 지역에서 완전 압승이죠. 그렇네요. 과연 그런 유권자들께서 그렇게까지 민주당을 밀어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소위 더불어 시민당은 소수 정당에서 나온 두 자리 빼고는 대부분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10석에서 15석 사이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단독 과반수다. 이렇게 계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그리는 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문제는 이제 열린민주당이에요.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시민당의 어떤 잠재적으로 표를 갉아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열린민주당을 야당으로 봐야 될지 여당으로 봐야 될지 유권자도 사실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당 내에서도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관계 설정이 좀 되고 있나요? 지금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그 야당 그러니까 통합당보다 보수 진영의 일당보다 진보 진영의 일당이 비례 의석을 더 많이 간 적이 거의 없어요. 한 차례, 두 차례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이번에는 민주당의 그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하면 미래한국당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조사로는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확대된 거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은 사실 옵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지금 열린민주당이 한 6석, 7석 가져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과 그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을 얻지 못한다. 또는 일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을 그어놨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죠.
그렇군요. 예전에 뭐 이해찬 대표가 탈당한 사람들 복당 안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당 차원에서의 또 이런 문제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대당 통합이니까요. 이것은 좀 다른 얘기고 예. 어제 그 알릴레오에서 나와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면은 열린민주당과는 뭐 큰 관계가 없이 그냥 원내에 있는 진보 정당으로 같이 협력하면 된다. 그런데 우호적 야당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전제가 있었던 거죠. 단독 과반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단독 과반을 하지 못한다면 합당의 가능성. 그러면 합당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정봉주 최고위원은 당 대 당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개별 입당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협상을 그럼 지분을 뭔가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단독으로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단독으로 하겠다. 사안 복잡해지는 거 싫다. 그러니까 단독 과반 만들어 달라. 우리 하겠다. 이런 의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독으로 가서 과반을 만들어야 이 지금 문재인 정부 그러면은 곧바로 4년차, 5년차가 되잖아요. 예. 그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대선 재집권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렇군요. 박준규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단독 과반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뭐 이거는 평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아 부정적이세요? 단독 과반까지는 일당은 되리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민주당? 일당은 된다면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예. 아슬아슬하게 일당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단독 과반은 힘들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과 이 통합당 계열 또 더불어계와 미래계열 빼면 지금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세 곳이에요. 정의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그 국민의당. 여기를 합하면 무소속까지 합하면 한 20석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40석 이상 140석 정도 나오면 이제 일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깜깜이 기간이 들어왔어요. 깜깜이라고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일주일 전부터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거 트렌드가 있는데 사실은 조사는 하거든요. 또 그 그렇죠. 발표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방송 뭐 법에 뭐 규정을 받지는 않는 곳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많은 뉘앙스를 드리면서 앞으로 뭔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대호 후보 제명이 오전에 있었는데 오후에 또 차명진 후보 막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급이 달라요. 그 막말의 수준이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OBS 반장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OBS 친구인데, OBS 국회 반장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이 기사는 단독을 조선에서 했어요. OBS에 토론을 했는데 단독은 조선에서 했어요. 그렇군요. OBS에서는 이거를 기사로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게. 제가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이게 그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 이 지역구의 후보자 토론에는 큰 관심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 차명진 후보가 과거에도 이 막말을 했기 때문에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런 답이 나온 건데 이 답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거라 제가 앞서서 이제 이미 멘트를 하셔서 다시 멘트하기가 왜냐하면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몹쓸 짓을 했다는 식으로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그런데 그것도 사실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 언론에서 한 차례 보도가 된 내용인데 그게 뭐 다른 데서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확대하거나 또는 심층 취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차명진 후보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것을 이용했던 것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워낙 얼마나 급했으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아니죠. 그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차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제명을 시킨 거죠. 그렇군요. 그게 만약에 방송을 타게 되면은 이게 심각한 지금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도부가 판단했다라는 거네요.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OBS에
통해서 듣기로는 선거 방송이기 때문에 예. 이걸 편집이 안 된대요. 아, 지금 제명해도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저 물어보긴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토론회면 예. 그냥 그 부분을 잘라내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선거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게 잘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그게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예, 예.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하튼 지금 그 통합당 입장에서는 빨리 꼬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죠. 예.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네요. 지금 어쨌든 상황이 상당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언론도 해당 언론도 너무너무 무책임해요. 사실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풍문으로 예.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풍문을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원래 뭐 기자들하고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돌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들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거를 기사로 쓰는 언론이 있어요. 심지어는 확인 안 하고 이런 게 돈다. 정말 심각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수없이 메신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예. 많은 그 소위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또 유의미한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있어요, 가끔. 확인을 하는 작업은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확인을 안 하고 그 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과거에도 뭐 찌라시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상당히 예. 심각한 문제를 좀 너무 필터링 없이 가짜 뉴스를 이렇게 기사화하거나 공론화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계약을 하는데 중3, 고3 온라인 계약을 합니다. 예, 지금 정부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온라인 문제와 긴급재난지원금 예.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전액을 여당이 전 국민에게 주는 걸로 해서 예. 사실상 논란을 잠재웠다고 봐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온라인 계약은 이제 내일 여는데 상당히 정부도 지금 긴장하고 있고 교육부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 국민들에게 이제 반응이 나올지 지금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예상 가능한 거는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는데 뭐 먹통이었다, 잘 연결이 안 됐다, 뭐 난장판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사실은 감염 우려는 온라인이니까 안 되지만은 예. 그 와중에 뭐 이를테면 교사들이 뭐 어떤 문제점들, 예. 뭐 준비하는 문제점도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초반에 나오는 것은 사실 불가피한 것 같은데 이게 6일 동안 진행되면서 예. 개선이 안 된다. 점점 이 사건이 커진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되면은 예. 이 현 정부가 상당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니까 중3, 고3 이외에는 이제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까 예. 문제가 없지만 그 전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예. 이게 약간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전화상으로 하면은 예. 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눈을 보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회사의 방침이니까 회사의 예. 방침을 따라야 되지만은 가능하면은 나와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